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재발성 구내염입니다. 입안이 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뭐를 바르고 해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재발성 구내염 환자들을 보면 말이에요, 그 원인이 뚜렷이 있습니다. 원인이 뚜렷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자꾸 재발하기 때문에 재발성 구내염 환자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이게 심해지면 좋지 않은 병으로까지 될 수도 있고, 이 재발성 구내염은 전신 건강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재발성 구내염은 한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으면 잘 치료될 수가 있는데요. 입안의 염증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입에 구내염이 자꾸 생기는데 대변이 잘 안 나가요. 그러면 대변을 소통시켜주는 이러한 치료를 해줘야 입안의 염증이 치료가 됩니다. 말하자면 대소변 관계하고 구내염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손발이 찬 사람은 손발을 따뜻하게 해서 순환을 잘 시켜주면 진액이 충만돼서 입안에 허는 게 없어져요. 그런데 구내염이란 말이에요. 염증에 뭐 발라주면 나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조금 증상이 완화되나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한의학적으로 재발성 구내염이 잘 치료될 수 있는데요. 첫째, 원기가 부족해서 재발성 구내염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빼짝 마른 사람이에요. 코가 길고 얼굴이 허옇고 살결이 하얀데 늘씬하게 생겼는데 늘씬하다 못해서 좀 마른 형이에요. 그런데 코가 길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기가 부족돼서 구내염이 생기는데 이게 원기를 돋궈주면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발성 구내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발성 구내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원기 부족이에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특히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생겼는데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면 재발성 구내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원기 부족입니다. 이번에는 음혈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원기죠. 이건 기인데 이거는 혈이 부족해서 오기도 해요. 음혈이 부족하다는 것은 엉덩이가 통통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입술이 도톰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갸름하게 미인형으로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음혈이 부족돼서 입안에 재발성 구내염이 잘 생깁니다. 혈이 부족한 거예요. 자, 요거는 기죠. 요거는 혈이에요. 입안에 뭐가 생긴다? 음혈이 부족돼서 온다. 말하자면 음혈이 부족된다는 것은 큰 바운드리에서 얘기하면 자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음혈지부인 자궁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음혈지부인 자궁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냉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엉덩이가 큰 것뿐만 아니라 허벅지도 굵어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음혈이 부족돼서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입안이 자꾸 혼다. 구내염이 생긴다. 그럼 음혈이 부족돼서 오는 재발성 구내염이에요. 그 다음에 복부가 냉해서 배가 차면은 율동작용이 잘 안 돼요. 그럼 진액이 가야 될 곳에 진액이 가지 못하니까 어때요? 화가 분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입안이 허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때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치료를 해야 진액이 제 역할을 하고 진액이 생기고 진액이 충만되면 화가 솟구치는 것을 진액으로서 꺼줄 수가 있어요. 조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내염이 자꾸 재발하던 것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조절이 이렇게 됨으로써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구내염이 좋아지는 거예요. 방광이혈 소장, 이거는 방광과 소장과 연관된, 사람에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방광이혈 소장이라는 것은 방광과 소장의 흠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소장이라는 것은 예민하죠. 방광이라는 것은 누설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액이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소장이라는 거에 의해서 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솟구칠 수 있는데 방광으로 진액이 새나가니까 어때요? 구내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진액이 더 마르고 그럼 화는 더 성해지고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구내염이에요. 이게 방광이혈 소장이에요. 이거는 생긴 모습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방광이혈 소장은 구내염뿐만이 아니에요. 피부병, 악성 피부병, 정말 나쁜 위장병, 방광염, 질염,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이 상당히 기가 막힌 얘기가 되겠습니다. 방광이혈 소장 설명 안 해주면 모르죠. 저도 새끼 의사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깊이 공부를 해보고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기부족. 신기부족은 나무에 진액이 고갈되는 거예요. 왜 고갈되겠어요? 오래 서 있거나, 직업상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거나,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뼈가 위주로 타고나거나, 또는 성생활이 무리한, 내 능력보다 무리한 경우 신기가 부족해서 입안이 허는, 그래서 재발성 구내염은 이렇게 대개 5가지 원인으로 한의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재발성 구내염의 한의학적 치료는 보증이탕으로 원기를 돋궈주거나, 사물탕 가미방으로서 음혈을 돋궈주거나, 이중탕으로서 태양총인 배꼽, 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또는 이열탕으로서 방광과 소장, 방광이혈 소장에 의해서, 방광이혈 소장에 의해서 오는 재발성 구내염을 바로 이열탕이라는, 이 이열탕이라는 게 도적산과 사령산이 합방된 건데, 이 사령산이라는 게 방광이고 도적산이라는 게 심소장이에요. 그게 합당된 게 이열탕인데 묘한 처방입니다. 이 이열탕이라는 처방으로 정말 명의소리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말 어려운 병들, 현대적으로 잘 안 되는 병들이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환. 신규환은 대개 얼굴이 갸름하면서 사각적고
각이 졌는데 네모난 게 아니라 갸름하면서 사각이 졌어요. 뼈가 위주로예요. 그리고 하관이 빠졌어요. 이런 사람이 신기가 부족돼서 재발성 구내염이 올 때는 신기환이라는 약으로서 치료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재발성 구내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흠이나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을 구별함으로써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